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소나타 DM8 1.6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DM8 제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출시는요 2019년 3월 21일경부터 출시를 했고 23년 5월 달까지 나왔는데 재고차는 그 다음에도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림의 종류는 0.6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2.0 LPI, 2.5 가솔린 터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개만 거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것도 있긴 있는데 찾으시는 분도 안 계시고 매물도 매우 적고 그렇습니다. 2.5 가솔린 터보를 DM8로 볼 바에는 그랜저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일 기준으로 중고차 매매 단지의 대수는요 0.6은 148대가 있었고 2.0은 376대가 있어서 거의 2.5배 정도의 대수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0.6의 연비는요 복합 연비로 봤을 때 13.2에서 13.7 돼 있고 2.0은 리터당 13km에서 13.3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6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세금, 연비 때문에 0.6 그리고 디자인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0.6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더 많으시지 않나? 이상한 건 아니긴 한데 0.6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문의를 받다 보면은 0.6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0.6의 미션은 8단 미션이고 2.0의 미션은 6단 미션의 차이점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질병으로는 히터 모터의 냄새, 달그닥거리는 소음, 수리비는 150만원 가까이 그 이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좀 들어간다. 근데 너무 심한 고질병이라서 웬만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 수리비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의 적정 중고차 시세는 1300, 더 싼 것도 있긴 하지만 1300에서 2600 사이인데, 중간 금액 추천드리는 금액은요 그 가운데 금액 195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소비자분들의 선호 시세는 2.0 기준으로는 1500 정도를 선호하시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1950 말씀드리면은 뭐야, 다른 데는 뭐 1500 더 싼 것도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저의 추천은 이거지만 판매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하고 뭐하면 2000이 넘어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600, 1700도 쓰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최대한 올려주십사 하면은 올리시면은요 극적으로 조건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키로수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상품성, 계약 결정까지 원활해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대한 저도 이거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싼 거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최대한 금액은 너무 싸지 않게, 싸면 싼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시면은 서로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0.6의 적정 중고차 시세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400만원부터 2,700 사이, 조금 더 한 100만원 정도가 비싸죠. 중간 금액은 2,0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2,000 밑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세랑 올해 시세랑 왜 이렇게 안 떨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인기차라 그렇습니다. 인기가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인기가 있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 선호 시세는 역시 1500에서 2000초 이렇게 되는데, 알아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2000초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150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700, 1800 선으로 알아봐 주세요, 그 이상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금액을 지켜드리고 싶긴 한데 너무 낮게 보시면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이는 4m 90cm예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 9cm가 더 크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25cm 정도가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에 거의 육박하는 크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옵션으로 따지면은 소나타 DM8이 살짝 아쉽고 하차감이라고 했을 때 그랜저보다는 소나타를 샀어? 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랜저 보시는 분도 많지 않으신가 싶긴 한데, 그래도 소나타는 연비로 봤을 때 그랜저는 6, 7, 8, 9, 10 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고, 2.0이나 0.6이나 리터당 실질적으로 13km가 되려나? 아무리 못해도 11km 되지 않을까, 10은 넘어가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연비 면에서 더 이득이다. 그리고 또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랜저보다는 수리할 게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고질병인 히터 모터를 고칠 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금액대로 찾을 수 있는 중고차는 그랜저 IG 적당한 거, 아예 좋은 거 말고요, 세월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건데, 연식이 17, 18, 19년식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17, 18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더 뉴 그랜저 IG는 20년, 21년 요렇게인데 요거는 비슷한 금액대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좋고, 그랜저는 너무 좋은 조건은 아니긴 한데 그냥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더 뉴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많이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수리할 때 있어서 현대 기아에 비해서
측면에서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은 좀 낮아지는 측면, 올류 소렌토도 뭔가 낮은 느낌, 더 뉴 K9 모자니 상품성, 차 대수도 50대도 없고, 더 K9 보려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2,000은 넘겨야 되는구나. 이 가격대 차가 있긴 있는데 키로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구매 못할 요소가 생기고, 제네시스 DH G80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보시려고 하시면은 이 금액보다 싸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기가 조금 울고 있는데 사운드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G80 첫 번째 거, 요것도 이 금액대에 나오긴 하는데 키로수면이라든가 애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제네시스 EQ900 요거는 판매가 왠지 꺼려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속에 백라이트가 울어있어요. 물결 치듯이. 그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고질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손이 안 간다. 근데 모습은 좀 이쁘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성, 키로수라든가 그런 면이 아쉬울 때가 있고, 이 가격대 아반떼 CN7 보자면은 모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 아반떼 CN7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수출이 잘 나가갖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거는 한 2,000에 가까워져야지 인스퍼레이션 나오고, 그 밑으로 1,500 전후로 보게 되면은 모던 나오고, 올류 투싼도 좀 뭔가 계륵 같은 느낌, 스포티지 4세대도 뭔가 애매한 느낌, i30 여러 차들이 있습니다. 캐스퍼는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터보와 일반이 중간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 구멍 2개 있는 게 터보고, 언덕길 올라갈 때 일반형은 좀 힘든데 가운데 뚫려있는 터보는 준준형스러운, 그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형에 비해서는 좀 잘 나가는 그런 점이 있고, 여러 차들이 있습니다. 수입차도 있고, 수입차 뭐 다른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냥 인기 있는 무난무난한 차를 보시려면은 한 차종만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하시면은 나쁜 딜러들은 굉장히 좋아요. 눈탱이 치기 좋은 고객님 분들은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시는 분들 어쨌든 어디서든 사실 거고, 능력 있는 딜러들의 특징은요, 무뚝뚝하고 세게 나가고 좀 친절한 듯 하면서 묵직한 그런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시면은 여하튼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좀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한 차종만 쭉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리 동네에서도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시고, 꼭 매매단지 오셔갖고 차를 제가 실제로 보지 못해갖고 여러 차종을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 성사까지 이어지는데 좀 어려워질 때가 많다,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아서 한 차종만 보셨으면 좋겠다. K5 3세대 이런 거 다 적어놓긴 했지만 카테고리에 들어있을 뿐이지, 뭔가 비쌀 것 같은 차 같은 요것도 2,000 전후 뭐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싼 거 아니야? 신차 가격이 얼마요? 라고 하셔도 이거는 수출도 잘 나가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1,500 전후 혹은 그 밑으로 사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SUV는 좀 비싸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뭘 어떤 거를 사든지 장점만 있는 차는 거의 없고, 단점만 생각하면 단점만 있고,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중고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나타 DM8은 시세가 뭔가 적당해 보이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랜저 이런 쪽으로 가자니 조건들이 키로수 막 12만 13만 14만 이렇게 되는데, 같은 금액으로 소나타를 보게 되면은 키로수가 10만 미만으로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연식도 1년이든 2년이든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든 생각일 수 있는데 얼추는 맞지 않을까 정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차를 고르면은 무조건 잘못 고를까? 이것도 아니에요. 딜러가 차를 골라드리면은 무조건 잘 고를 수 있을까? 이것도 무조건 100점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런데 손님분들께서 직접 고르시는 것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수료를 주시더라도 좀 안심 거래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중간에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해서 눈탱이 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거를 건드려 갖고 50만 원 이렇게 올리면은 전체 금액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만약에 이동하시면은 그 딜러는 안 나오고 다른 딜러가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PR을 하자면 저는 모든 소비자분들을 제가 직접 다 100% 뵈려고 하고 있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로수 많은 차가 무조건 안 좋을까? 좋을 수도 있지. 나 여태까지 키로수 많은 차 타갖고 안 좋았던 기억이 없는데 사도 될 것 같은데 싸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계약 성사율이 실질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 무조건 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키로수 적은 차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을 확률이 점점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늘어난다라는 점을 전 키로수파예요. 유튜브를 2017년 7월 이후로 한 이래로, 중고차는 2012년 2월부터 했거든요. 꾸준히 지켜본 바, 무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12만 13만 14만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괜찮다고 하실 분이 또 계실 수가 있고,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하자율이 좀 높아지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를 가급적이면은 좀 낮추고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몇만 킬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게 정답이 없어요. 키로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주름이라든가 아니면 외판의 깨끗함 뭐 이런 거는 딜러에 따라서 딜러가 외판 수리를 어떻게 해놨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약 성사율이 좀 높아지고 적어지고 할 수가 있는데 딜러들이 그 외판 수리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게 다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 적은 차 엔진의 카본대 슬러지 찌꺼기들이 엔진에 껴있는 부분이 키로수가 짧아질수록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트의 컨디션, 냄새, 사용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7만 킬로 미만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100대를 판매하면은 거의 99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 7만 이하로 보시게 되시면은 그만큼 새 차의 느낌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심지어는 5년이 안 된 한 3, 4년 된 7만, 6만 이하의 차라고 한다면은 신차의 느낌이 아직도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차가 저렴해지면 무조건 안 좋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차가 비싸지면 조금이라도 비싸질수록 여러분들께서 계약 성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 이걸로 할게요 선뜻 입에서 나오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는데 이걸로 하시죠?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차 가격이 뭐 1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극적으로 차가 뭐 키로수가 갑자기 3만이 좋아지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옵션이 갑자기 중간에서 풀옵션으로 바뀌고 이러질 않아요. 한 느낌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은 아까 거보다는 훨씬 난데라는 느낌이 느끼시려면요 최소 2, 300은 좀 올리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으면서도 막상 매매단지에 오시면은 2, 300 금방 더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너무 낮게만 잡으시면 막상 이동하셨을 때 좀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미리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을 더 쓰면은 비싸지면은 무조건 좋아질까?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은 좀 좋아진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만. 신모델이 다음 모델이 예를 들어서 그랜저 요번에 다음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신모델 나오고 사는 게 맞아요? 나오고 나면은 현재 중고차 가격이 바로 뚝 떨어질까?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입해놓은 금액이 있고 신모델이 나온다라고 해도 선반영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세 자체가 이미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수출 시세도 있고 하니까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녹화 날짜가 2월 중순인데 내년이 되더라도 지금 시세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느낌을 인기차 같은 경우에는 DM8, 그랜저, 캐스퍼, 레이 이런 차들이 시세가 너무나도 아반떼도 그렇고 잘 안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K3가 인기차는 아니지만 비인기차도 아닌 뭐 이런 차도 시세가 수출 영향 때문에 수출이 지금 잘 안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은 차량 가격이 뚝 떨어질까? 아니에요. 오히려 12월 초중순 정도가 되면은 반영되고 좀 이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1월 1일부터 손님분들이 갑자기 시세가 떨어졌을까봐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12월 정도에 손님이 많이 없어졌을 때 그럴 때가 좀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스무스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인기차도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초 연초까지 이렇게 지켜보았던 결과 재작년에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꾸준히 손님이 없더라고요. 1월 초에도 주차장이 텅텅 비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호황, 주식도 지금 활황인데 실질적으로 내수 경기는 매우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보다 다른 해보다 좀 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 돈이 다 들어가서 돈을 안 쓰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중고차는 옵션 많은 게 무조건 좋을까? 그건 맞아요. 근데 옵션 좋은 것만 따지다 보면은 뭔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키로수가 많아지던가 아니면 사고가 좀 더 이력이 많아지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런 차입니다. 갑자기 뭐 무사고에다가 갑자기 풀옵션에다가 그랜저로 따지면 캘리그래피, 소나타 이런 걸로 보면 인스퍼레이션 이런 걸로 갑자기 툭툭 올라가고 키로수도 9만, 8만 살만한 거 무조건 9만, 8만이 살만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11, 2, 3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면은 고칠 게 좀 더 많아지지 않나? 이거는 생각의 눈덩이가 너무 굴러간 거고 그냥 사서 돈을 들여서 50에서 200 정도 수리비 들어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옵션이 없다 보면 타다 보니까 2, 3개월 있다가 느껴본 바로는 몰라요. 그러면 모릅니다. 풀옵션이면은 누리니까 좋긴 한데 막상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등급 낮은 A 모델 갤럭시에 아니면은 뭐 갤럭시 S 모델 아니면 노트 접었다 폈다 플립 모델 뭐 이런 거 폴드 뭐 이런 거 쓰다 보면은 다 그게 그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 어떤 집에 이사를 하든지 결국 적응되는 거는 뭐 한두 달 내로 적응이 다 되고 내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차도 마찬가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옵션이 많으면 좋긴 한데 너무 옵션 따져가면은 그러니까 그랜저로 따지면 디지털 계기판 너무 이제 찾다 보면 필요도 없는데 조건이 키로수가 2, 3만이 좋아지면은 디지털 계기판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베이지 시트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옵션 많은 게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같은 키로수, 같은 무사고로 봤을 때 말이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인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어디에서 중고차를 사는 게 이득일까? 경매가 낮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경매로 하면은 경락대행 수수료가 들어가고 딜러 수수료 또 들어가고 매도비 상사로 이전을 한번 해야 됩니다. 매도비가 또 들어가고 광택을 안 했기 때문에 광택비 또 들어가고 매도비 또 들어가고 등등의 경정비 들어가고 도색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게 아니지만 그 경매로 매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딜러들도 매입하는 게 힘든데 이제 뭐 하면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하는 그런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상품화 그런 비용 수수료가 2번 들어가고 뭐 하면은 경매보다 일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잘 사면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많은 딜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기차는 비인기차는 그리고 또 대형 승 세단 뭐 이런 것들은 운이 좋으면은 경매가 조금 더 날 수도 있긴 한데 극적인 차이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큰 기업 중고차 같은 경우에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요즘에 여러 업체에서 중고차를 많이 판매한다라고 이제 파세를 확장하고 하는 중고차 업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광고비 투입한 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차가 들어오는 루트는 자금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인프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편한데 생각보다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차를 대놓고 그런 시설 관리 비용이라든가 직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가 크게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수익은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생각보다 재미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 조금 비싸게 팔려고 해도 한 3, 4, 5, 60 정도는 팔리더라. 상품만 괜찮으면 라고 생각을 해갖고 아마 느낌상 중고차 일반 매매단지랑 큰 기업 중고차랑 시세 비교를 해보면은 대수는 훨씬 적어요. 큰 기업 중고차가. 왜냐면 딜러들의 종사원 수가 훨씬 많고 매입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중고차 대수는 일반 중고차 매매단지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격도 그런데 상품성으로 보면은 큰 기업 중고차가 조금 더 날 수는 있어요. 확률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은 조금 더 있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중고차 이것도 여러 분야가 나눠집니다. 차만 실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겉에만 실내랑 그렇게 판매하는 유튜브 중고차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시세 안내해드리고 차 골라달라고 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유형이 또 있고요. 재미 위주로 하는 유튜브 업체가 있고 나쁜 놈들 잡고 다니는 그런 유튜브 업체가 있는데 큰 업체 특히나 구독자 수가 10만이 넘어가면은 꼭 거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단지 거기에 유명한 업체 찾아가면은 그 사람은 지나가고 인사하고 그 정도에다가 그 직원이 와서 나를 응대해주는 난 저 사람 보고 왔는데 저 사람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무조건은 또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본 것도 아니긴 한데 정찰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깎이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업체는 금액을 올려서 판매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해요.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보여주지도 않고 금액도 정찰제로 표시된 금액 그대로 판매하고 수수료도 2.2% 받거나 아니면 2천만 원 미만의 차는 무조건 3, 40만 원 받고 그렇게 하고 할부로 하면은 또 페이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할부를 유도하고 그리고 할부 금리를 낮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 금리를 오히려 높이거나 아니면은 보통 금리로 하거나 최저 금리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거래 당근이 더 좋을까 엔카가 더 좋을까? 엔카로는 보통은 직접 고르시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겉에 사진만 보면 다 깔끔해 보입니다. 실물을 가서 보면은 사고 이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고 갔지만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다른 차 없어요? 라고 해서 다른 차로 돌려갖고 더 비싸게 판매하는 엔카 작업을 하는 업체도 아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모 렌터카 직영 중고차 요즘에 무슨 카 해갖고 광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큰 기업 중고차에 들어갑니다. 나쁜 영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리스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리스로 구매하시는 게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리스로 구매하는 게 이게 맞아? 금리가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리스가 있고요. 일반 할부인 캐피탈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 대출이 가급적이면은 금리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뭐 이런 것도 알고 보면은 뭐 4% 나온다고 하는데 조회해 보면은 6, 7% 나오고 그럴 수가 있고 일반 캐피탈은 5% 나오는 경우는 쉽지가 않고 2등급, 3등급이신 분들이 1금융 은행권 사용하시는 게 DSR이라고 해갖고 은행 대출을 집 담보 대출이라든가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은행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2금융 캐피탈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6, 7, 8, 9%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10, 11, 12, 13, 14 나온다고 하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군데를 비교하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에 키워드로 이제 중고차 이렇게 검색해갖고 나오는 사이트들은 많은 딜러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싸게 판매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깎아주는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 직원들이 나오고 게다가 또 하자에 대한 응대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인지도가 없는 상태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저신용자 전문 업체는 웬만하면은 눈탱이 업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비싸게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신용자 그 할부를 나오게 하는 업체 거기만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딜러들도 다 똑같은데 본인들만 특별하게 승인을 해갖고 나오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의 이제 허위 과대 광고이지 않을까. 여기가 나오면요 다른 데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체 할부로 해갖고 무조건 심사 통과 뭐 99%라고 하는데 여러 저신용자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1%가 되실 확률도 높고 여기서 안 나오면은 저기서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용도입니다. 주변에서 훈수 야 너 왜 그랜저 안 사? 소나타를 왜 사? 이거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소나타가 필요하신 분 나는 하차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연비가 일단 좋아야 되는데 야 그랜저 사 후회해. 9cm밖에 차이가 안 나고 연비는 더 안 좋고 게다가 또 수리를 하게 되면은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랜저가 그래야지 후회를 안 해. 웬만하면 옵션은 풀옵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의 성향 MBTI처럼 다 다릅니다. 그분한테는 그 차가 맞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차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식사하면서 뭐 지인 만나갖고 운동하다가 차 얘기하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부분이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들께 흡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용도는 여러분들만의 용도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훈수, 하차감에 대한 걱정, 가족의 반대, 연비, 세금, 출퇴근거리, 평균 운행 횟수와 거리, 이모저모를 잘 따져보신 다음에 그러면은 정답이 안 나오고 생각에 눈덩이만 굴러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소나타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내가 말리부를 샀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말리부가 안 좋아? 그게 아니고 원래 생각했던 그런 차를 보셔야지 구매하셔야지 후회가 덜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준비한 5가지 종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나타 DM8 .6은 159대가 있었습니다. 2.0 같은 경우에는 421대가 있으므로 차를 더 원활하게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의 대수는 2.0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게 디자인이 2.0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2.0인데 일반적인 2.0의 디자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만 보자고요. 이렇게 은색깔 크롬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 2.0 뒤에는 머플러가 이렇게 안 보이는 이런 느낌인데 .6은요 여기 머플러가 오른쪽에 2발 있습니다. .6을 한번 보죠. 일반적인 .6의 디자인 앞에 보면은 그릴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머플러가 오른쪽에 2개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인 .6의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숨구멍 같은 그런 부분이 2.0에는 있었나 없었나 보겠습니다. 2.0은 일반적인 2.0 범퍼가 아니고 일반적인 2.0은 오른쪽에 이렇게 숨구멍 같은 게 없고 이렇게 수염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뭐 맥이다 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6이 인기가 좀 더 많은데 대수가 좀 아쉽다. 신차를 아무 생각 없이 뽑으신 분들은 2.0을 더 많이 뽑으셨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모던이 키로수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고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적어도 프리미엄 플러스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옵션 차이입니다. 엔진 똑같고 차 뼈대 똑같고 다 똑같은데 옵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은 그냥 일반적인 프리미엄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모던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프리미엄, 밀레니얼, 뭐 플러스, 인스퍼레이션 적어도 프리미엄 이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 가격은요 1,500에서 2,200 사이로 이렇게 700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수는 85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휘발유, 오토 이렇게 볼 거고, 키로수는 11만 이하로 보게 되면 대수는 69대, 많지가 않아요. 원활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김포, 부천, 인천, 안산, 그리고 수원, 용인은 요즘에 제휴된 차가 많이 같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 권역 안에 있는 차 위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 금액들을 보면요, 빨간색 원색 있잖아요. 튀는 색깔 말고 단순한 색깔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1900, 2170, 2039, 1075,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등급이 인서레이션이 되기는커녕 일반 프리미엄, 무사고라고 체크 안 된 차는 무사고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 찍어보나 마나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그림에 이렇게 뒤 휀다 나가면 거의 무사고급이긴 할 수 있는데, 밑으로 뺀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림에 있어야 되는데, 앞뒤 휀다, 그 다음에 리어 도어, 운전석 프론트 휀더 부분 도색, 트렁크 리드라고 하는 건 트렁크 도어를 얘기하는 건데, 내 차 피해 4회에 440만 원이다. 그러면 다음 거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단순 교환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앞에 디자인은요, .6 디자인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뒤쪽에 리어 패널, 그렇지 무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니까. 그리고 보험 정비 이력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들어온 날짜가 좋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25년 한 11월 거라고 한다면은 왜 안 팔렸지 하면서 뒤로 빼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000km 이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키로수를 조작하다가 걸리면은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선뜻 꺼려지는 부분이 렌트 이력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꺼야 되냐라는 건데, 무조건은 아닌데 렌트 이력이 있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1인 신차 장기 렌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근데 밑에 이렇게 빼놓은 것들이 좀 많다. 많은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조수석 앞뒤 앤다, 횡다면 앞 횡다지, 앞뒤 횡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뒷도 단순 판금 도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키로수는 좋으나 가격에 비해서는 뭔가 선뜻 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완전 무사고라고 적혀 있는 차가 뭔가 기분이 좋다라는 건데, 금액에 비해서 키로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키로수를 쭉 보면은 이것도 무사고 체크가 안 돼 있고 완전 무사고 7만인데 1970이다. 아깝게 뭐였지? 1940인데 10만 1000이다. 1970 7만, 요거는 10만 1000이기 때문에 요거에 좀 더 눈이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내부를 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기아 노브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노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옵션, 전방 감지 센서 있구나. 어라운드 뷰 버튼은 아니에요. D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한번 보고 싶을 때 누르는 그런 버튼.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포츠, 에코, 컴포트를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주차, 보조, 오토 홀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뒷자리 열선 있고, 내비게이션은 정품, 일반 후방 카메라,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핸들에 커버를 이렇게 씌웠다. 근데 똑바로 씌우려고 해도 막상 끼우다 보면 이게 밑에가 가운데 기준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대로 타셨다라는 건데, 핸들이 좀 해졌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드라이브 와이즈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뒷자리 깨끗한 편이고 앞자리도 이 정도면 깨끗하다. 이러면은 계약 성사율이 어떻게 될까?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무난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림 아무것도 없고 밑으로 빼는 거, 정비 이력 3건에 내 차 피해 3회인데 한 건에 70만 원 정도 운전석 뒷도 손상 있었던 이력이 있었다라는 거고, 들어온 날짜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후보 리스트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차량 넘버도 외우기 좋고 그렇습니다. 워크인 스루 버튼도 있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색깔인데, 펄이 안 들어가면은 좀 호불호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1900 이하로 만약에 보려고 하면은 1550, 10만 5000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완전 무사고는 아니겠죠.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엔다 있구나. 근데 뒤엔다만일까? 그러면 싼 건데, 키로수도 뭐 11만 12만도 아니고 10만 5000인데 미래지향적으로 그냥 쏘쏘한 부분이지 않을까? 보험 정비 이력 참고를 꼭 따로 하게 만들었구나. 1월 29일 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달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휠 스크래치가 있는 차가 아무것도 없는 차보다 하나라도 있는 차가 더 많고, 사이드 미러에 흠집이 조금
조금이라도 있는 차도 많고, 본넷에 붓터치, 스톤칩이라고 하는 돌 튄 흔적이 하나도 없는 차보다는 있는 차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쪽 앞엔다 밑에가 연석 도로 보도블럭 그런데 닿은 듯한 그런 차도 많고, 문콕이 하나 둘 정도 자세히 봐야 되긴 하지만 아예 없는 차보다는 있는 그런 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연식 보면은 이제 5, 6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팅에 약간 보랏빛, 갈색빛으로 변색되어 있는 그런 차도 많기 때문에 썬팅을 바꿔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싼 차를 사갖고 그런 부분을 손을 보고 타면은 오히려 그게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준비해야 될 그런 수리 정비 비용은요, 적어도 10,00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상관없어, 난 그냥 변색이 돼 있어도 탈 거야, 난 휠 스크래치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돈이 덜 들어갈 수 있지만 오래 탈 거야 하는 김에, 어차피 나는 5년 10년을 바라보고 탈 거기 때문에 할 거면은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정비 비용, 경정비, 뭔가 손을 보고 타야 될 그런 부분을 50에서 한 200 정도까지, 타이어만 하더라도 한 7, 8, 90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싼 타이어로 하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한 100, 200 정도, 50에서는 200 정도, 50에서 200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왼쪽은 왠지 모르게 안 나오는 것 같다. 이거를 막상 가서 이거 안 나오니까 차주분한테 얘기해서 금액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해갖고 전화를 해보면은 보통 그것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한쪽 보면은 라이트가 쭉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트렁크 도어에 있는 라이트와 위쪽 라이트, 밑에 라이트가 또 다르고 여기 라이트가 또 다르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다 나오네. 근데 간헐적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가 할 수도 있지 않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좀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번호판 등이 노란색입니다. 내가 탈 때는 모르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것도 내가 손을 보고 싶어, 흰색으로 LED로 말이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라이트에 습기가 차면은 요거 교체하는 데만 한 6, 7, 80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갈 게 하나 두 개가 아닌데, 걱정을 제가 엄청나게 주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막상 보시면요, 한 대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두세 대 보고 접근할 거고, 그 중에 제일 적당한 거, 미션 안 튀고 엔진 제일 부드럽고 차가 미미가 제일 적당하고 이렇게 안 떨리고 그런 차를 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은 아니더라도 돈이 제일 덜 들어가는 차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구매하신 데 있어서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상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몇 대만 보내줘 봐요 해갖고 제가 열심히 골라갖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뭔가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딜러는 안 되겠네, 매물 더 없나요? 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서 다른 딜러한테 또 넣어달라고 하고, 그것보다 그 딜러한테 가서 상담하고 고르는 차랑 저랑 고민해갖고 상담해서 고르는 차랑 어쨌든 제 위주대로만 할 것도 아니고 대화 속에서 고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띡 하고 보내드리는 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느 지역 어느 딜러를 가시던지 여러분들께서 보실 차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금액을 깎아주냐 안 깎아주냐 그런 차이,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그런 처리의 부분은요, 다 어디는 뭐 6개월에 10,000km 보증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유료더라, 추가 보증 연장하는 게 유료더라.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 이상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6개월에 10,000km 보증해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의 정책은 수리비에 50%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수리비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50%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기본 보증 기간이 30일 또는 2,000km인데 어떤 사무실로 가니까 6개월에 10,000km를 보증해준다는 세이프6가 있고, 인천 서구 엠파크를 가니까 2개월에 4,000km 보증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고, 또 여러 부분이 다른데, 보증을 더해주는 차, 더 마음에 안 드는 차를 구매해야 될 것이냐, 마음에 드는데 보증이 30일 또는 2,000km밖에 안 되는 차일 것이냐, 그러면 좀 더 마음에 들면서 30일 또는 2,000km라도 보증을 해주는 차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맞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마음에 더 드시는 차가 낫지 보증을 더해주는 차가 조금 더 아쉽지만 보증을 더해준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통해서 만나 뵙고 같이 고르면은요 30분이면 금방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어요, 매물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의 그 심도가 좀 더 깊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에 클린카드.com 보시게 되시면은 매물을 이 딜러 전산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날짜 순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우므로 여하튼 문의 주시면은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금액 얼마까지 보세요? 그러면 1700 이상은 보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차가 될 확률이 높고, 한 2000 넘어도 되는데 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인스퍼레이션만 해갖고 찾으시는 분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8대 흰 색깔이 하나 둘 세 대인데 썬루프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또 계시고, 휠 디자인이 요거랑 똑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 휠이라고 봤을 때 밑에 거 2180인데 이 금액 그대로 사야 되나요? 아니에요. 조금 저한테 구매하시면은 조금 더 빼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딜러들은 더 받거나 아니면은 정찰제로 이 금액 그대로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저는 금액을 최대한 깎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베이지 시트인데 시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때가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이런 베이지 시트가 때가 조금 타고, 특히나 허리 쪽에 때가 조금 차는 편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서라운드 뷰, 중형차인데 서라운드 뷰가 있어요. 어라운드 뷰라고도 하죠. 뒷자리 열선 있고, 파워 트렁크 버튼은 없는 거 보니까 요건 수동입니다. 그 0.6은 싱글 터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0은 자연흡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르고, 미션의 종류도 다르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옵션이 좀 높은 거는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꺼내기가 좀 불편한 그런 좁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선 충전 패드가 있다라는 거는 왠지 요즘 차 같은 느낌. 그리고 핸들 여기 버튼을 보면 요 마크가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흰색에 썬루프 있고 하면은 되게 뭐랄까 안성맞춤인, 그런 오래가는, 질리지 않는 딱 적당한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중고차는 여기 밑에 앞범퍼를 보면은요, 약간 이 검정색에 묻어나는 그런 이제 막도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좀 괜찮은 도색, 마스킹 테이프 제대로 하고 하는 도색은 44만원 받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올랐을진 모르겠는데, 중고차 도색은 10만원, 8, 9만원, 10만원, 비싸면 11만원 이렇게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막도색을 보통 하는 편이고, 도색을 하는 업체에 따라서 퀄리티가 좀 다른 편이고,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1, 2년 지나면은 뭐 녹이 올라오고 뭐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못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 세워진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에 약간 녹이 올라올 수 있는데, 1, 2km만 타주고 하면은 하는 브레이크로 긁히는 소리와 함께 깨끗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내에 세워진 차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염화칼슘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 비 오는 날, 여름철, 장마철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실내에 세워놓은 차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름에 창문을 광택 직후에 창문을 다 닫아놓으면은 실내에 곰팡이가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창문들이 조금씩 열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려드릴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다 말씀드리면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딜러를 단시간 안에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차종을 딱 하나만 용도에 맞게 정하시고요, 굳건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시세를 여러분들 예산 내에서 달달 외우시고, 엔카도 보는 게 저해되는 요소는 절대 아니니까 엔카도 보시고, 클린카지.com도 보시고, 뭐 심심하시면 당근 직거래도 보시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세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큰 중고차 기업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도 아니고 장단점들이 다, 유튜브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맞는 딜러가 있을 수가 있고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업체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이나 이런 부분은 보증이 또 안 되고 직거래로 판매한다고 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중고차 매매단지와 시세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답이 없는 게 중고차예요. 소나타 DM8이 정답이냐? 그것만도 금액을 또 올릴 수 있는 분은 올리다 보면은 선택지가 또 다양해지고 그랜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더 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는 2003, 4, 5, 6, 7, 800 이 정도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싸지면 싸질수록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소나타 DM8은 무조건 거의 신기하게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에도 말이죠 1500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2000에 가까워지고 2000을 좀 넘겨야 0.6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 같은 키로수가 적당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차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게 싸지만은 않구나, 이게 신차가가 얼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0만원 넘게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차를 판매하신 분은 이것보다 더 싸게 판매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진다라는 게 신모델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감소 현상이 또 있을 수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5000km에 한 번씩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추천인데, 이게 휘발유라고 하더라도 카본 슬러지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소나타의 LPG 시세를 한번 대충 찍먹으로 보자면요, 11만 이하로 보면은 이거 빼고 44대가 나오는 건데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1500에서 2200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무사고에 사진이 있는 것만 보면은 서울 제한 수도권에 28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격 순으로 보게 되면은 1500부터니까 가격을 좀 더 1300 이렇게 낮춰서 보면은 차는 있을 겁니다. 그쵸? 차는 있어요. 근데 한 대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1400만 원대 차가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안을 수가 있는데, 등급이 낮은 스타일 혹은 스마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인지해 주시고, 1500선으로도 구매는 가능한데 등급이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일 확률이 있다. 등급이 좋으려면은 한 모던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보자니 금액에 맞춰서 키로수 맞춰서 보자니 사고가 또 있구나. 이런 부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단 한 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낙사사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깡구님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연아빠님, 한윤화님, 게임채널님, 요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저희 매매단지 주안이거든요. 수원에서도 손님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태블릿 PC 갖고 다니면서 같이 보면은 뭐 어디든지 저를 뵙는 게 그 장소가 사무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주안 매매단지에서 45,000km 뭐 1710에 올라온 거 1690에 샀는데 후회하셨다라고, 실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구매하시고서 이렇게 생각하셨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한테 사셨나요? 메모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메모 누락이 됐을까봐 말씀드렸는데, 아는 분 소개로 주안에 다른 데 갔었다. 근데 이것저것 확인도 안 해보고 사서 아쉬웠다. 오해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게임 채널님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깡구님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차종 궁금하신 차종 있으면 너무 비인기 차종 아니고서야 제가 시세 안내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응원 댓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시세 공부.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지. 새 차는 말 그대로 새 차고, 중고차는 말 그대로 누가 샀다가 판매한 차 상품화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100점은 아니라는 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싸면 쌀수록 손보고